여러분, 지금 이 영상 안 보시면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버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미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미 받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사라집니다. 부부라서 깎이고, 국민연금 성실히 냈다고 깎이고, 생계급여 받는다고 아예 남는 게 없는 구조. 이게 제도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올해 이 구조가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모르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해당되는데 모르고 지나치면 1년에 수십만 원, 몇 년이면 수백만 원 차이 납니다. 잠시만요. 앞으로 계속 이어질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특히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분들, 주변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제가 올리는 중요한 정보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올해부터 기초연금 금액이 올라갑니다.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모든 분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받으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어르신들이 먼저 해당됩니다. 실제로는 생계급여 수급 어르신들이 여기에 가장 많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생계급여 안 받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올해도 기초연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40만 원은 아니고요. 현재 금액에서 인상된 금액을 받으십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년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모든 어르신께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모든 어르신이라는 건 기초연금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 전체를 말합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40만 원씩 받으시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나는 올해부터 40만 원 받는 건가? 아니면 2027년부터 받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받고 계신 분들은 올해부터 40만 원입니다. 생계급여는 안 받지만 기초연금은 받고 계신 분들은 올해에는 현재보다 인상된 금액을 받으시고요. 2027년부터 40만 원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분이 꼭 40만 원을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으시는지에 따라서 기초연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연금 구조상 기준을 함께 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해당 연도 기초연금 기준금액을 바탕으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기준선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용주 씨는 국민연금을 월 45만 원 받으십니다. 이분은 51만 3,760원보다 적게 받으시죠? 그럼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45만 원에 기초연금 40만 원이면 월 85만 원입니다. 노후 소득이 훨씬 든든해지시죠? 그런데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영대 씨는 국민연금을 월 78만 원 받으십니다. 이분은 51만 3,760원보다 많이 받으시죠? 그럼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입니다.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40만 원을 못 받으세요. 억울하시죠? 국민연금 열심히 냈는데 오히려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성실한 사람이 손해보는 구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분은 국민연금 78만 원과 기초연금 20만 원을 합쳐서 월 98만 원을 받으십니다.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전체 노후소득 자체는 높습니다. 다만 기초연금만 놓고 보면 적게 받으시는 거죠. 여기서 잠깐 국민연금을 전혀 안 받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을 안 받으시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기초연금이 오릅니다.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올해 40만 원, 나머지 분들은 2027년부터 40만 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월 51만 3,760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두 번째 변화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부로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소식입니다. 절대 유튜브 영상 끄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세요. 부부 감액이 단계적으로 없어집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시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받는 총액은 혼자 두 분이 각각 받는 것보다 확실히 적습니다. 왜 이렇게 깎을까요? 두 분이 함께 사시면 생활비가 2배로 드는 게 아니다. 집도 같이 쓰시고 난방비도 같이 쓰시고 그러니까 조금 덜 들여도 된다 이겁니다.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두 분이 함께 사시면 병원비는 2배로 들어갑니다. 드시는 음식도 2배입니다. 약값도 2배고요. 옷도 두 분 다 사 입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받는 돈은 2배가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면택 씨는 올해 73이십니다. 부인분은 71시고요. 슬하에 자녀 2 키우셨고요. 이분들이 몇 년 전에 기초연금 신청하려고 주민센터에 가셨대요. 그런데 직원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어르신, 부부로 신청하시면 각각 20% 깎여서 나와요. 그런데 이혼하시면 각자 만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이혼하셨을까요? 서류상으로만 이혼하셨습니다. 실제로는 똑같이 함께 살고 계세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런 분들이 전국에 수천 명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부부가 나라에서 주는 돈 몇만 원 더 받으려고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슬픈 일이 사라집니다. 올해부터 부부 감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기 집중해 주세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정부가 밝힌 추진 방향을 보면 올해부터 감액 폭을 줄이고 이후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20% 깎이시는데 올해부터는 10%만 깎입니다. 지금보다 한 분당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 더 받으시는 거예요. 부부 합치면 월 6만 원에서 7만 원 더 받으십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 계획대로 4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감액이 5%만 적용돼도 거의 만액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2028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예 깎이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셔도 각각 받는 만큼 다 받으실 수 있어요. 현재 부부로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들 계산해 보세요. 올해부터 매년 받는 돈이 늘어납니다.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이거 완전히 확정된 건가요? 100% 시행되는 건가요?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부감액 폐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아직 법으로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에요. 법안 이름은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여야 모두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르신들 복지를 위한 거니까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돈입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5년 동안 약 16조 7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정확한 시행 일정이나 감액 비율이 조금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 자체는 확실합니다. 부부 감액은 없어지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서도 부부 감액 제도를 손보고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켜봐 오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대통령이 추진하라고 하면 대부분 시행됩니다. 물론 100% 확정은 아니니까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부 감액이 단계적으로 없어집니다. 올해는 20%에서 10%로 줄어들고 2027년에는 5%로 더 줄어듭니다. 2028년에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변화가 남아 있어요. 이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받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큰 소식이에요. 계속 영상에 집중해 주십시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해결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분들이 다 71만 원을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빠지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전남 목포에 사시는 차정민 씨, 올해 70살입니다. 이분은 혼자 사세요. 생계급여로 월 65만 원 정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기초연금 신청하면 돈 더 받을 수 있대요 해서 신청하셨어요. 기초연금 심사를 받으니까 받을 수 있대요. 월 33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아, 좋다. 그럼 생계급여 65만 원에 기초연금 33만 원이면 월 98만 원 받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통장에 찍힌 돈을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65만 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연금 33만 원이 들어왔는데 생계급여에서 33만 원이 그대로 빠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받는 돈은 하나도 안 늘었어요. 이게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입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 정액을 계산할 때 다른 소득을 다 합산합니다. 국민연금도 합산하고 기초연금도 합산해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소득이 늘었다고 판단해서 생계급여를 그만큼 깎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다른 어르신도 생계급여 받으십니다. 월 60만 원 정도 받으세요. 이분은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하라고 안내 받으셨어요. 그런데 신청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해봤자 생계급여에서 깎이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주변 분들한테 들으셨대요. 기초연금 받으면 생계급여 깎인다고요. 신청할 권리가 있는데 받을 수 있는데 포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복지 제도입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이겁니다. 생계급여 안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받으시면 그 돈이 온전히 본인 것이 됩니다. 소득이 조금 더 높으신 분들은 혜택을 받으세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분들은 혜택을 못 받으십니다.
이게 거꾸로 된 복지 아닙니까? 이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올해부터는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전액이 다 제외되는 건 아니고 일정 비율만큼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아직 확정 전이지만 기초연금의 일부가 실제로 추가로 남도록 하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가장 어려운 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낮을수록 오히려 손해보는 구조였어요. 가난한 사람이 더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대로 바뀌는 겁니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데 기초연금은 신청 안 하신 분들 꼭 신청하세요. 그리고 지금 둘 다 받고 계신 분들도 추가 금액이 나올 수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기초연금의 일부가 추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고 추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어요. 가장 어려운 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2026년 기초연금의 세 가지 큰 변화입니다. 첫째, 금액이 40만 원으로 오릅니다. 둘째, 부부 감액이 단계적으로 없어집니다. 셋째,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도 기초연금 추가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변화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신청하는가? 이겁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펜 있으신 분은 메모하시면서 들으세요. 먼저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변에 작년에 탈락하셨던 어르신 계시면 올해 꼭 다시 신청하라고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뭔지 궁금하실 겁니다.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를 합친 겁니다. 첫째, 소득평가액입니다. 이건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이에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같은 걸 합친 겁니다. 둘째,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이건 가지고 계신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서 계산한 거예요. 집, 땅, 자동차, 예금 같은 걸 말합니다. 복잡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시면 모의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시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바로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대략적으로라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대충 해당될 것 같다 이런 감이 오시거든요. 먼저 소득평가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먼저 112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 줍니다. 그 다음 남는 금액만 일부 반영되기 때문에 일 조금 한다고 바로 탈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월 150만 원 버시는 분이 계세요. 15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빼면 40만 원이죠? 그 40만 원의 70%니까 28만 원이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사업소득은 조금 다릅니다. 작은 가게 하시거나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연금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 연금은 전액이 다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월 50만 원 받으시면 50만 원 그대로 소득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라 공시지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본 공제가 있어요.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울에 사시는 분이 집 한 채 가지고 계신데 시가표 준액이 2억 원이라고 칩시다. 여기서 1억 3,500만 원을 빼면 6,500만 원이죠? 이 6,5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 환산을 하는 겁니다. 예금은 어떻게 될까요?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예금이 3천만 원 있으시면 2천만 원을 빼고 1천만 원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을 1년으로 나눈 다음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 승용차는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이 넘으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돼서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차가 있다고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닙니다. 특히 10년 이상 된 차량이거나 생계유지용으로 인정되면 고급차처럼 잡히지 않고 일반 재산 기준으로 완화 계산될 수 있습니다. 경남 김해에 사시는 정용민 씨는 올해 68살입니다. 이분은 국민연금을 월 48만 원 받으세요. 그리고 작은 빌라에 사십니다. 빌라 시가표 준액은 1억 2천만 원이고요. 예금은 2,500만 원 있으십니다. 이분이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소득평가액입니다. 국민연금 48만 원이 전액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소득은 없으시니까 소득평가액은 48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빌라는 중소도시 기준 8,500만 원까지 공제되니까 1억 2천만 원에서 8,500만 원을 빼면 3,500만 원이죠? 이게 재산으로 잡힙니다. 예금은 2,500만 원인데 2천만 원까지 공제되니까 500만 원만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재산 합계가 3,500만 원 더하기 500만 원, 4천만 원입니다. 이걸 소득으로 환산하면 월 1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소득인 정액은 얼마죠? 48만 원 더하기 16만 원, 64만 원입니다. 247만 원보다 훨씬 낫죠? 이분은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도 아니에요. 국민연금 48만 원에 기초연금 40만 원이면 월 88만 원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신청 자격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올해년도 기준으로 1961년생 어르신부터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출생연도 하나 잘못 알면 신청 시기 놓쳐서 한 달치 그대로 손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5일이 생일이신 분은 4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월 20일이 생일이신 분은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신청하신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소득인 정액입니다. 단독 가구는 247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면 됩니다. 복잡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하세요. 주변 자녀분들한테 도움 받으시거나 주민센터 가시면 직원분들이 계산해 주십니다. 셋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고 계셔야 해요.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시는 분들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1년 중 60일 이상 해외에 나가 계시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넷째,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사립학교교 직원 연금 같은 직영연금을 받고 계시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14년 7월 1일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셨던 분들은 특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신청 자격입니다. 그럼 어디서 신청하냐고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전국 어느 주민센터든 상관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입니다. 전국에 국민연금공단 지사가 있습니다. 거기 가셔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국민연금 받으러 가실 때 같이 신청하시면 편합니다. 세 번째,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집에서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포털에서 복지로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세요. 국번 없이 1355번입니다. 전화하시면 찾아뵙는 서비스로 직원이 직접 댁으로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신청할 때 뭘 준비해야 하냐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신분증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요. 그리고 통장 사본 하나 챙기세요. 기초연금 받으실 본인 명의 통장입니다. 소득재산신고서는 주민센터에 가시면 직원분들이 도와주시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혹시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면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소득재산조사가 복잡하면 60일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한 달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선정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십니다. 매월 25일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신청 안 하시면 절대 안 줍니다.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청하신 달부터 지급됩니다. 작년에 자격이 되셨는데 신청 안 하셨으면 작년분은 소급해서 안 줍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신 거 정말 잘 보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생기셨을 겁니다. 제가 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어르신들한테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으신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다만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으시는지에 따라서 기초연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은 연계 감액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고시되는 기초연금 기준금액의 일정 배수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감액된다고 해도 받기는 받으십니다. 아예 영원히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을 비교적 많이 받으시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고 실제 사례를 보면 20만 원대 수준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집이 있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본인 집을 가진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집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탈락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집의 가격이 재산으로 들어가서 소득인 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 공제가 있다고요.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주택 가격이 높아질수록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수급 가능성은 점점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여러 채 있으시거나 상가 건물 같은 걸 가지고 계시면 재산이 많이 잡혀서 탈락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시는 집 한 채만 있으시면 대부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동차 있으면 못 받나요? 자동차도 재산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차량 가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영향이 적습니다. 다만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면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생업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급차처럼 불리하게 잡히지 않고 일반 재산 기준으로 완화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용 차량도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 직원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같은 직역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연금들은 국민연금보다 금액이 높고 혜택이 좋거든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셨던 분들은 특례로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6월 30일 이전부터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도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직역연금을 받기 시작하신 분들은 기초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자녀가 잘 살면 기초연금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자녀 소득은 상관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 봅니다. 자녀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본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이하면 받으실 수 있어요. 오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자녀한테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받고 계시면 그건 본인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매달 통장으로 100만 원씩 넣어주시면 그 100만 원은 본인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명절이나 생일 때 가끔 주시는 용돈은 소득으로 안 잡힙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안 하시면 절대 안 줍니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어요. 나이 됐으니까 자동으로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줍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달부터 지급됩니다. 작년에 자격이 되셨는데 올해 신청하시면 올해부터만 받으세요. 작년분은 소급해서 안 줍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실수록 좋습니다. 특히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니까 만 65세 되시기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신청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신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합니다. 이게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다만 재산 관계가 복잡하시거나 확인해야 할 게 많으면 60일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결과가 나오면 우편으로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선정됐습니다 또는 탈락됐습니다 이렇게요.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그 전 금요일에 들어오고요.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탈락 사유가 해소되면 언제든 다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작년에 소득이 높아서 탈락하셨는데 올해 소득이 줄어들면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재산이 많아서 탈락하셨는데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셔서 재산이 줄어들면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탈락하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상황이 바뀌면 다시 도전하세요. 9번째 질문입니다. 기초연금 받다가 중간에 끊길 수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매년 소득 재산 재조사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서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한테 상속을 받으셔서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면 탈락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복권에 당첨되셔서 예금이 크게 늘어나도 마찬가지고요.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시는 경우 일정 기간을 초과하면 지급이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시 국내에 거주하시면 재개됩니다. 사망하시거나 국적을 상실하시면 당연히 지급이 중지됩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면 환수 조치가 됩니다. 소득 재산을 거짓으로 신고하셨거나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나중에 발견되면 그동안 받으신 기초연금을 다시 돌려내셔야 합니다. 정직하게 신고하시는 게 본인한테 가장 유리합니다. 여기까지가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가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도 자주 묻는 질문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핵심 내용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 금액이 40만 원으로 오릅니다. 올해에는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부터 40만 원 받으시고 2027년에는 기초연금 받으시는 모든 어르신께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월 51만 3,760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부 감액이 단계적으로 없어집니다. 올해는 20%에서 10%로 줄어들고 2027년에는 5%로 더 줄어듭니다. 셋째,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도 기초연금 추가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가 안 깎입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액도 올랐습니다. 단독 가구는 247만 원, 부부 가구는 395만 2천 원입니다. 작년보다 19만 원이나 올랐으니까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시면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하시면 절대 안 줍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달부터 지급됩니다. 작년분은 소급해서 안 주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권리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시고 세금 내시고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당연히 드려야 할 돈입니다.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주변에 아직 신청 안 하신 어르신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자격이 되는데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덕분에 도움받았습니다. 주변 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영상이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봄꿈실버 정보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